첼시가 전반 거의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앞서고 있다가 두 골을 먹혀서 역전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엔 좀 쉽게 가나 싶었는데 후반의 집중력도 좀 첼시가 아쉬웠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득점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단조로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오늘 가장 많이 보여줬던 공격 형태가 어쨌든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그냥 측면으로 돌린 다음에 크로스로 올리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짜여진 형태로 크로스를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그냥 안으로 투입시켜보자 정도의 생각으로 크로스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정확하게 안 갈 때도 있고, 너무 공이 높아서 골키퍼가 잡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공 잡았을 때 보통 이제 측면에서 공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네투가 공을 잡았을 때 그냥 반대쪽에 있는 가르나초 쪽으로 한 번에 넓은 오픈? 뭐 요런 것들만 약간 준비된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 이외에는 크로스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크로스 시에 뭐 첼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요런 것들도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첼시의 지금 선수 구성도 그렇게 이런 수비를 깨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우가 키가 크고 피지컬이 있긴 하지만 뭐 헤더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앙 페드루 같은 선수도 사실 컨디션 좋을 때는 위치 잘 찾아 들어가는데 오늘은 글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먼포스트 쪽 크로스를 노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적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가서 크로스 했을 때 안 될 때, 그러면 누가 보통 해결을 하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풀어나가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첼시의 스위퍼? 그쪽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드 쪽으로 안 풀리다 보면은 그냥 가운데에서 한 번에 우리 팀 스트라이커 쪽으로 쭉 전진시켜주는, 뭐 라인 두세 개 뛰어넘는 그런 패스들을 첼시가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했던 선수가 사실 코릴이었는데, 이런 데서 그 코릴의 부재를 계속해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코릴이 발밑으로 좀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찰로바, 아첸퐁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이 그런 거에서 특장점을 보여주는 선수냐? 그런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측면이 안 됐을 때 가운데 쪽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첼시가 공격할 때는 저는 거의 이런 형태까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2-4-1 내지는 3-2-5 정도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저는 사이드에서 무언가 변수 창출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공이 뭐 이렇게 돌다가 결국에 사이드까지 흘렀어요. 근데 첼시는 보통 이제 사이드백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죠. 뭐 기스토가 왔을 때는 기스토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 3위 빌드업 형태를 만든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쿠쿠레아가 이렇게 공격 쪽에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위치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사이드 윙어가, 저는 첼시의 윙어들은 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풀백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이 윙어들이 결국에는 1대1 돌파가 성공해야지만 뭔가 측면에서 이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뭔가 첼시 윙어들이 1대1로 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면 이 선수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크로스만 반복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풀백을 가운데 쪽으로 집어넣어서 뭐 1차로 빠져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아예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은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풀백을 붙여서 뭐 오버래핑 돌아가면 여기서 2대1 내지는 뭐 2대2 상황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깊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사이드에서의 부분 전술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측면에 있는 윙어들은 공 잡으면 계속 1대1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1대1 뚫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안으로 크로스. 근데 또 가운데 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첼시 선수들이 결코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결국엔 뒤로 돌리면서까지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헤더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뭐 많아봤자 3명? 그래서 이런 숫자 싸움, 박스 안에서의 숫자 싸움에서도 첼시가 저는 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썬덜랜드도 다른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썬덜랜드가 맨유전에서는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울버햄튼하고 경기에서도 포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첼시전에서는 5백으로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첼시 원정이다 보니까 야 우리가 버텨가지고 그냥 여기서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가자, 요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5백이 저는 되게 적중을 했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썬덜랜드가 이런 것도 분석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쿠쿠레아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 쿠쿠레아가 약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는 공격수처럼 박스 안으로 가담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이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를 대기해 놓을 수 있게 애초에 3백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의도가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이 센터백을 하프 스페이스에 미리 갖다 놓는 게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썬덜랜드의 이 5-4-1 수비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그거 일단 맞고 오케이 우리는 점유율 신경 안 써. 그래서 그냥 역습으로 올라가서 득점할 거야. 뭐 요런 전술들이 저는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요새 기우가 경기에 뛰는 빈도들이 저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기우는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그 능력치의 크기가 되게 작은 느낌? 작은 육각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서는 안 좋게 말하면 뭔가 뛰어난 장점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뭐 기우가 피지컬이 커서 수비를 완전히 잘 버텨낸 다음에 비비는 걸 잘해서 공을 리턴해주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기가 막히다든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좋다든지, 내지는 헤더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기우야 너가 어떤 게 제일 자신 있니?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뽑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늘도 기우한테 때려놓고 싸움을 거는 빈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우가 센터백 한 명을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지고 공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동료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주고 버텨주면서 리턴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등 뒤에 있는 센터백이랑 한 번 1대1로 싸우면 거기서 터치가 길어진다든지 공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엔 소유권을 잃는 그런 듯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우가 오늘은 큰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것도 저는 꽤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첼시 공격진은 글쎄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앙 페드로도 클럽 월드컵 때 되게 잘했고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기세가 꺾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마음이 급한 부분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블할 때도 터치가 한두 번씩 길어지면서 공을 잃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유의 박스에서의 제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해진 느낌이 있어서 파머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페드로가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지만 요새는 그런 기세가 살짝 꺾인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첼시가 희망을 봐야 될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가르나초의 득점. 어쨌든 간 오늘 가르나초가 사실 약간은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저스로 인해서 만들어낸 득점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뭐 교체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오늘 첼시 공격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골 넣는 선수를 남겨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일하게 이제 골 감각이 있으니까 가르나초가, 근데 생각보다 가르나초를 되게 일찍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르나초를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골 넣어서 감이 살아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쉽긴 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오늘 첼시가 코너킥 할 때 니어포스트 쪽으로 의도적으로 공을 떨군 다음에 거기서 백헤더로 뒤로 넘겨가지고 다른 선수가 받아먹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된 패턴이 있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것까지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첼시가 졌으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글쎄요, 홈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승점을 비긴 것도 아니고 아예 져버렸다? 이거는 지금 시즌 흘러가는 이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패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